네, 안녕하세요. 우리 국악 심화반이 이제 시작을 했고요. 오늘 이제 처음 국악 심화반으로 제 수업 처음 들으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요. 저희 수업은 거의 항상 이제 매번 문제를 뭔가 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그 인강 선생님들도 오늘 저희가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이 자료를 먼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푸시고 그다음에 답도 맞춰 보시고 그러고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 얘기는 살짝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고요. 저희 강의 계획표를 드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저희가 3월에서 5월 동안에 서양음악, 국악, 음악교육 요것들을 이제 다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국악은 직강기중으로 목요일에 진행이 되고요. 여기 잘 보시면은 저희가 3월에서 지금 첫 주에 시작을 했잖아요. 그럼 5월 둘째 주까지 해서 11주 동안 공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정을 보시면은 10주까지 해서 저희가 공부를 다 마치게 되고 마지막 주차에는 국악만 가지고 총괄평가를 보고 그거를 이제 선생님들께 같이 해서 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그 다음 주나 그 다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전국 모의고사를 이제 한번 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좀 더 이제 많은 저희 수강하시지 않는 분들하고 같이 해서 우리가 마지막 주에 하는 국악이랑 다른 점이 뭐냐면은 이때는 이제 국악 문제만 가지고 저희가 문제를 푸는 거라면 그때는 이제 서양음악이랑 국악 음악교육 요거를 이제 동일한 비중으로 해서 문제를 풀고 첨삭받고 등수도 나오고 이렇게 할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아마 이제 계속 들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아시겠지만은 우리는 1월부터 11월까지 이제 1차 시험을 보는 걸 목표로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2차 시험이 1월 중순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전체 나는 이제 1월 중반까지 수험생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상반기는 공부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은 하반기에는 공부를 한다라기보다는 문제를 잘 풀고 그 다음에 답을 잘 써서 점수를 잘 받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총괄평가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은 이제 앞으로 다가올 또 모의고사 이런 게 또 부담스러울 분들도 계실 텐데 문제를 잘 푸는 거랑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랑은 항상 이렇게 같이만 가진 않아요. 그래서 내가 문제 푸는 게 조금 약하더라도 지금은 내가 지식을 확실하게 머리에 잘 넣어가지고 내가 모르는 거 그리고 처음 보는 건 없게 해야겠다를 목표로 삼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가 상반기 중에서 5월까지만이 이렇게 공부를 해서 진도를 나가는 시기고 6월부터는 이제 기출문제를 풀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문제 적용하는 연습 그리고 어떻게 문제에 나왔었는지 이렇게 사고를 좀 전환하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3월에서 5월은 정말 내가 여유가 있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여유가 있지 않고 정말 이제 매일매일이 어떻게 보면은 좀 힘들다 소리가 저절로 나오고 디폴트로 이제 매번 힘겹게 눈을 뜨는 약간 이렇게 되는 게 좀 정상이고 그렇게 돼야지 저희가 좀 이번 시험에 올해 시험을 좀 내가 목표로 해서 좀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좀 제일 힘들고 지치지 말아야 될 시기가 바로 이제 3월에서 5월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좀 제가 이렇게 겁을 좀 나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요. 막상 보시면은 또 1, 2월까지 혹은 그 이전에 공부하셨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다 새롭고 이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뭐를 알고 내가 어디를 모르느냐 이거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매번 이렇게 복습 문제라든지 아니면 오늘 푸신 것처럼 이렇게 그 기존에 내가 어디까지 알고 있느냐 이런 거를 좀 점검을 하게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푸셨으면 물론 좋지만은 그걸 제가 기대하고 이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가 풀 수 있냐 없냐를 파악하는 거가 첫 번째 목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제가 드리는 문제를 풀 때는 절대로 답지를 보고 푸시면 안 된다. 그래서 빵점이 나오더라도 내가 뭐를 모르는지를 아는 거가 내가 이거를 잘 푸는 거랑 비교도 안 되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초수예요. 저는 이 강의를 처음 들어요 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 이거를 풀으라고 제가 말씀드렸을 때 좀 어려우실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랬을 때 일단은 백지인 상태에서 풀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라도 풀었으면 다행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몰랐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바로 이제 답지를 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책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점검을 다시 한번 이제 찾아보실 수가 있고 그렇게 한 다음에 답을 확인해 보시고 그러고서는 강의를 들으시면은 이제 내가 정확하게 좀 더 답을 확실하게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그러면 오늘 그 강의 계획 전체 강의 계획은
그냥 요렇게만 보셨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악곡집을 한 7주차까지 보잖아요. 그럼 이때 저희가 정악, 기악곡, 성악곡, 민간곡들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는데, 암기가 많이 필요한 부분들은 사실 앞쪽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 분석반 들으신 분들도 제가 좀 커리큘럼에 초반에 좀 힘든 것들을 넣어놓고 뒤쪽에는 좀 여유 있게 한다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1, 2주차 특히 이제 요때가 제일 어려운데 요때 포기하지 않고 이제 잘 따라가 주시면은 뒤쪽에 공부할 시간이 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심화반 교재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저희가 이거는 늦어도 이번 달 안에는 나오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안에는 나올 거예요. 그럼 그때 이제 보시면 되는데, 국악사 파트랑 이제 국악기 파트 이런 것들 위주라서 사실은 이제 이론이라고 할 만한 것들은 이제 뭐 율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기보법이라든지 이런 거 정도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저희가 악곡집 하면서 웬만하면 다 보거든요. 그래서 좀 중복해서 볼 필요가 없는 부분들은 좀 제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양음악이랑 같이 심화반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서양음악을 어제 진행을 하면서 이제 해보니까 제가 이번에 예고 교과서가 새로 나온 것들을 이제 같이 다루려고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국악 같은 경우는 서양음악만큼 이론이 뭐가 많진 않아요. 그래서 그 수업에서 본격적으로 저희가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오늘도 이렇게 예고 교과서 문제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게 저희가 수업에서 하는 내용이랑 어차피 많이 겹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수업 시간에 다룰 필요가 있을 땐 하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그냥 과제로 각자 풀어보시는 식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필요한 부분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다루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는 같이 다루기는 하지만은 메인으로는 보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커리큘럼 설명하기 전에 말씀드리려면은, 요거가 지금 정악곡에 대해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을 이렇게 넣어놨는데요. 예를 들면은 오늘 악곡집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요 악곡집을 잠깐만 한번 펼쳐보실게요. 이 악곡집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작년에 수업 들으신 선생님들은 작년에 있었던 악곡집에다가 작년에 드린 해설 자료를 이제 모아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전체적인 게 크게 변한 거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설명드리기 전에, 뭐가 변했나를 설명드리기 전에 이 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제가 드리고 싶어가지고 먼저 말씀드리자면, 목차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황종이 이냐, 이 슬랫이냐 C냐 요렇게 이제 구분하는 걸 좀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요거를 이제 그 E 플랫이냐 C냐라는 거를 구분을 하는 이유는 그 흘러가는 전승되어 온 배경이 조금 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황종 C 같은 경우는 재래악이나 그런 여민락 계통 중에서도 C에 해당하는 것들은 행악이라서 이제 궁중에서 연주되는 것들이에요. 당사악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 황종 E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검은고를 중심으로 하는 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곡들은 이제 민간 풍류방에서 전승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좀 보실 수가 있고, 여민락을 제일 위로 이제 놓았는데, 그거를 제외하면은 지금 밑도들이랑 묵도들이 또 이제 거의 완벽하게 검은고 계통으로 이제 검은고에서 전승되는 곡들이고, 현악연산해상이랑 천년만세는 한 세트이고, 그 다음에는 이 영산해상 계통의 곡들이 이제 3번부터 6번까지들이 이제 영산해상으로 묶일 수 있는 곡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보어사라고 하는 곡도 이제 보어자에서 온 것인데, 이거는 이제 2번에 있는 밑도들이랑 또 관련되어서 저희가 도들이 계통으로 또 볼 수가 있는 곡이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이제 8번 같은 경우는 이제 성악곡에 해당을 하는 곡입니다. 기악곡이긴 하지만은 그 성악에서 온 파생한 곡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취타풍류랑 대취타는 취타 계통으로 묶을 수가 있고, 정읍이랑 동동은 이제 수제천이랑 그 동동인데, 이거는 이제 풍류방에서 계통 전승됐다라고 보긴 어려워서 지금 번호는 좀 밑으로 들어가긴 했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목차를 보면서 선생님들이 좀 많은 정악곡들을 이런 식으로 좀 구분할 수가 있구나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서는 이제 정가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좀 아쉬운 게 제가 민간 성악곡에다가 민간 대풍류가 들어갔더라고요. 이제 목차에 보시면은. 그래서 이게 사실은 여기로 민간 기악곡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요거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것만 좀 참고만 해주시고요. 조금 넘겨보셔서 저희가 정악곡을 먼저 보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만 먼저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여민락이 지금 5쪽에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악곡을 볼 때는 뭐를 음악적으로 또 이제 그 국악에서 중요시 여기느냐 하는 걸 제가 표로 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정악곡들은 웬만하면 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명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물어봐서 맞냐 틀리냐를 이제 그
그 점수로 매기기가 좋은 부분이라서 기본적으로 이제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여민락만 하더라도 정의가 조금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 여민락이라고 했을 때 이 곡을 우리가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는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국악곡 같은 경우는 작곡자는 없지만 언제부터 역사에 등장을 해서 이게 어떤 식으로 변천해 왔는지가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 쓰임 및 변천 과정 이런 식으로 이제 매 곡마다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웬만한 기악곡들이 성악곡에서 이제 넘어온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노랫말이랑 같이 이렇게 좀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랫말이랑 그거에 따라서 이제 어떤 특징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놓고, 그 다음에는 이 여민락이라고 하는 곡 자체가 국악에서 전체에서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느냐 요거를 이해를 하시면은 이 곡을 접근하시는데 또 편하신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음계, 그래서 뭐 어떤 음계를 가지고 있느냐랑, 그 다음에는 제가 쇠는가락 이런 식으로 넣어놨는데 이런 식으로 이 곡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넣어놨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이렇게 악보를 제가 넣어놓는 식으로 이제 악곡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따가 수업 때 이런 거를 제가 설명을 다 드리겠지만은 제가 이거를 먼저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푸신 것처럼 정악곡이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이게 어떤 아명을 가지고 있냐, 쓰임은 뭐가 있냐, 의의는 뭐가 있냐,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노랫말은 뭐가 있냐, 이런 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딱 나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제 표 하나로 넣어드린 이유도 선생님들이 나중에는 결국엔 이 표가 인출이 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업 때는 이거를 이해하시고 어느 정도 외우시고 하시겠지만은 결국에는 복습도 이 책 한 권을 가지고 이제 하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푸신 요거를 가지고 해설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펼쳐보시면은 일단 답지를 보시면은 답에 다 나와 있긴 하지만요. 제가 한번 어떤 식으로 이제 문제를 냈는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은 황종 E플랫을 기준으로 하는 거랑 C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적어보자 라고 했는데, 제가 답지에다가는 좀 이렇게 간단하게 세 가지 영산해상 이렇게 해놨으면은 현악영산해상, 관악영산해상, 평조해상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나올 수가 있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천년만세는 이제 그 중에서 현악영산해상이랑 관련이 되어 있는 곡이고, 그 다음에 여민락은 우리가 뒤에서 좀 나오겠지만은 원래는 세종 때 정제곡으로 이제 정제 반주곡으로 만든 곡인데, 이게 어느 순간 봤더니 조선시대에 그 양반들이 풍류방에서 검은고로 전해져 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궁중에 있었던 곡인데 풍류방으로 넘어와서 전승이 되었다라는 것은, 풍류방에서 전승된 곡은 100% E플랫 황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풍류방 곡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또 이제 넣을 수가 있고, 수세천이나 동동 같은 경우에는 풍류방에서 전승된 곡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궁중에서 전승됐지만 얘네들은 누가 뭐래도 향악곡이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낼 때 그 예고 교과서에서 또 가지고 온 그런 참고하면서 이렇게 만들긴 했는데요. 거기서는 뭐라는 표현이 있냐면 향악이라는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당악계 향악이다 라는 표현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럼 당악계 향악은 뭐냐면, 향악은 향악인데 당악 스타일로 만들었다라는 거거든요. 거기에 해당하는 게 지금 황종 씨 중에서 여민락, 만령, 해령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곡들은 여민락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나라에서 세종대왕이 심지어 만드셨어. 그러니까 당악도 아니고 아악도 아니고 향악이죠. 그런데 그 스타일 자체는 당악계로 만들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 당악계가 뭐냐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황종 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황종 씨에 해당하는 이 곡들을 당악계 향악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당악계 향악 말고 당악도 있겠죠. 이 당악에 해당하는 게 보어자 낙양춘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래악 계통 악곡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은 재래악 계통 중에는 크게는 종묘 재래악이 있고 문묘 재래악이 있습니다. 그럼 종묘 재래악도 우리가 만들었어. 그러니까 향악과 고치악에 기반해서 만들었다라는 말 기억이 나실 텐데요. 이것들도 이제 우리가 이제 향악이라서 종묘 재래악도 그 보태평, 정대엽이 각각 그 평조와 계면조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럼 얘네들도 향악은 향악인데 당악계 향악이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묘재래악 같은 경우는 당악도 아니야, 향악도 아니야. 얘는 그냥 순아악이에요. 그래서 이런 곡들도 이제 아악과 지금 당악과 당악계 향악이 황종 씨에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황종 E플랫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한야 향악, 혹은 이제 풍류방에서 전승되어 온 풍류방
상대방의 곡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타랑 대취타 같은 경우에도 궁중에서 전해져 오긴 하는데요. 이 곡들은 이제 누가 언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하긴 어렵지만은 이것도 이제 향악으로 보아서, 예를 들면은 여기서는 대취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태평소가 연주를 하죠. 그럼 태평소도 뭐 기원을 따지자면은 당악기라고 이제 보기는 하지만은 이게 우리나라의 그런 식임새 같은 걸 표현하기 너무 좋은 악기예요. 그래서 그런 악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취타 역시 향악이고, 이거를 또 변형해서 만든 게 취타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향악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허사는 보허자랑 이름이 비슷하죠. 그래서 보허자에서 온 곡인데 얘도 풍류방 악곡으로 이제 전승이 되고 있어서 향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E 플랫하고 C로 이렇게 황종으로 해서 전체의 이제 정악곡을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단 그리고 이제 악곡 쓰는 문제 있죠. 이거는 그냥 100% 암기죠. 암기. 그래서 요거는 완전하게 암기인데요. 한 장단 20박에 해당하는 곡들이 뭐냐? 그리고 이제 국악곡의 장단, 정악곡의 장단이 20박, 18박, 그 다음에는 여기 중간에 이제 16박이 가곡 장단이 하나 들어가요. 이거는 이제 기악이 아니라서 지금 빼놓은 건데요. 20박, 18박, 16박, 그 다음에는 지금 밑에 타령하고 취타가 있는데, 이 취타 같은 경우는 12박 장단입니다. 그리고 타령은 지금까지 12박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제는 이제 3소박 4박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한 장단 이제 4박이라고 이제 보셔야 되겠고, 그러면은 이제 위에서부터 봤을 때 20박 장단, 18박 장단, 16박 장단 가곡, 그 다음에 12박 장단에 해당하는 취타 장단, 그리고 10박에 해당하는 장단, 그리고 6박 장단, 4박 장단까지 이렇게 해서 정악 장단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취타풍류 중에서 8박 장단 쓰는 것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제 주류는 아니기 때문에, 또 양청도들이는 또 4박 장단으로 하지만은 또 그 곡에만 쓰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체적으로는 요 장단들이 먼저 외워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먼저 외워주시고요. 제가 지금 답지에 가서 보시면은 복습 문제 답이라고 써 있는 게 지금 정악 어디까지 알고 있니에 해당하는 답인데요. 여기에서 제가 지금 여민나, 갈라치는, 갈이라고 써있는 거예요. 갈라치는 장단이란 뜻인데요. 이 갈라치는 장단은 뭐냐면은 한 배가 이제 너무 느리기 때문에 이거를 쿵 하고 나서 6박을 기다려야 돼. 그러면은 이게 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를 기덕, 쿵 요런 식으로 기덕, 쿵, 3, 4 이런 식으로 지금 1, 2, 3, 4박이 이제 흘러가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앞에 기덕이랑 쿵으로 1박 다음에 2박 3박 요거를 이제 구분을 해주기 때문에, 이 갈라치는 장단이라는 건 굉장히 느린 것도 합주곡에서만 사용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느린 합주곡이고요. 지금 상령산, 중령산을 제가 20박을 써놨지만 얘네들 같은 경우는 갈라치는 장단을 안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현악 영산해상 같은 경우는 상령산에서 장단이 먼저 나오질 않거든요. 이때는 이제 검은고 혼자서 먼저 나오는데, 이때 더 슬 기둥 하면서 1박 2박 요거를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제 갈라치는 장단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갈라치는 장단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주에서 이제 굉장히 느릴 때, 특히 이제 관악 합주일 때 주로 쓰인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수제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연주를 할 때 처음에 다 같이 합주를 시작을 하기 때문에 요렇게 장구로 이렇게 기덕이랑 쿵을 나눠서 지금 연주를 해주고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한 장단 6박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도드리 계통 악곡이라고 하는데, 이 삼하염, 개양우, 밑웃,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삼연도들이, 하연도들이, 염불도들이, 이것들은 이제 현악영산해상에 들어가는 그런 도들이 계통 곡들이고요. 계면가락도들이, 양청도들이, 우족가락도들이, 이것들은 천년만세에 들어가는 곡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도들이, 웃도들이, 이것들이 이제 찐도들이에서, 이제 찐도들이가 사실은 이 밑도들이었었거든요. 여기서 사실은 이런 도들이 계통 곡들이 다 파생된 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의 이제 기본 장단형이 바로 이 6박의 도들이 장단입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다음 타령 장단은 이제 잘 아실 거고요. 그다음 취타 장단은 당연히 이제 암기가 되어 있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2번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암기를 이제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넘어갈 거고요. 3번, 4번 같은 게, 그러니까 3번 같은 게 조금 어렵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지금 제가 다른 서양 음악이나 음악 교육 같은 경우는 시중에 나와 있는 개론서를
100% 활용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너무 훌륭한 교수님들이 연구를 하셨고 이제 그분들이 개정을 거듭하셨고 그분들이 또 출제를 하시는 분들하고 연관이 있거나 혹은 본인이거나 또 이렇기 때문에 그런 책들이 너무 중요한데 국악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요렇게 특히 정제 파트도 빠져있는 책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거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악곡집이나 이제 심화반 책을 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렇게 정제라는 부분이 특히 많이 그 임용에서는 비중을 점점 높여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했을 때 지금 여기 답으로 써있는 수제천, 동동, 대치타, 여맨락이 다 너무 중요한 곡들이에요. 그런데 다 정제랑 관련이 있는 곡들이거든요. 특히 예를 들어 최근에는 이렇게 대치타랑 관련해서 선율악 그리고 검기문 항작물을 이렇게 다 답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또 출제가 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수제천 같은 경우는 모든 교과서에서 처용물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제 전통적으로는 무고랑 이렇게 굉장히 처음부터 오랫동안 결합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무고라든지 아박이라든지 이런 정제들을 보셨을 때 이거 고려사 악지에서 향악 정제였는데 여기에서 지금 수제천 그때는 이름이 정읍이었죠. 정읍이라고 하는 이 악곡이 결합되어서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구나 라는 게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꼭 아셔야 되겠고 동동이라고 하는 것은 악곡 이름이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정제 명칭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동동이라는 정제에 동동이라는 곡이 있었고 또 동동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동동사라고 하는 아으 동동다리라고 하는 이 노랫말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이런 동동사랑 관련이 있고 정읍도 마찬가지로 정읍사라고 하는 노랫말이 있어요. 달아 높이곰 도드샤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요것들이 지금 밑에 보시면 5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문학적으로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학창시절에 다 보셨던 가사일 거예요. 근데 이게 덕을한 곰배에 받잡고 하면서 정월 날인물은 이걸 제가 넣은 이유가 뭐냐면은 정월이 몇 월 달이죠? 1월 달이죠. 이런 식으로 1월엔 어쩌고 2월엔 어쩌고 이런 식으로 월별로 뭔가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막 나와 있어. 이런 거를 무슨 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월령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월령체 가사를 가지고 있는 게 동동사고요. 그러면은 덕을한 곰배 받잡고를 보고도 동동 떠올릴 수 있어야 되겠고 월령체라는 설명을 보고도 동동 떠올라야 되겠고 18박 장단을 보시고 혹은 이게 연음 형식을 가지고 있다 라든지 아니면 동동의 악보를 보시고도 이게 떠올라야 되겠고 동동 정제의 그림을 보고도 동동이 떠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이 동동이라는 악곡에는 관련되어 있는 개념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게 너무 중요하고요. 정읍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달아 높이곰 도드샤. 그럼 이게 이 노랫말을 보고도 정읍, 수세천이 떠올라야 되겠지만은 우리 아까 전에 무고, 동동, 처용무라고 하는 정제를 보고도 정읍이 떠올라야 되겠고 그럼 이 노랫말이 한글로 되어 있죠. 이 한글 노랫말이 기록되어 있는 문헌은 또 어디냐? 악학개범이거든요. 그래서 그 악학개범에서도 이게 또 관련되어 있어서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국악에서는 어려운 점이 뭐냐면은 공만 알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곁다리 지식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 번에 정리를 되어 있는 게 이 악곡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보시고요. 4번 같은 경우는 국악에서는 형식이 우리가 뭐 악구랑 악절을 막 분석을 해서 서양 음악처럼 이렇게 막 쪼개서 이것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구성을 가지냐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형식이라고 얘기했을 때 정악 그 기악곡에서는 특히 제일 대표적인 게 연음 형식이에요. 그래서 연음 형식 마찬가지로 갈라치는 장단이랑 지금 보시면은 수제천도 중복되어 있고 관악상면선도 중복되어 있죠. 공통점이 뭐냐면은 우리 아까 전에 갈라치는 장단 특징이 뭐라고 했었냐면은 느린 관악 합주곡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연음 형식도 마찬가지예요. 관악합주 곡일 때 이렇게 연음 형식이 나타나게 되는데 해령은 느리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느리단 말을 안 하게 되는데요. 해령이 우리 아까 어떤 곡이었었냐면은 여민락 계통의 곡이라서 만령 해령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 곡은 우리가 아까 전에 황종 C라고 했나요? E 플랫이라고 했나요? C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 있고 얘네들은 지금 잘 보시면은 만에서 령으로 해령으로 이게 좀 되게 많이 이제 복잡하게 막 가락이 많아지고 이렇게 좀 장식이 된 곡입니다. 그래서 이 해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대표적인 연음 형식의 곡인데요. 관악 합주 곡은 맞아요. 그래서 관악 합주라는 면에서는 지금 수제천, 해령, 관악 상면선이 다 맞고요. 이 연음 형식의 뜻 자체는 뭐였었죠? 주선율을 연주하는 어떤 악기가 피리가 있는데 얘가 주선율을 혼자 막 끌고 가기에는 좀 쉬는 시간이 있어야 돼. 그래서 다른 악기들 뭐 소금이라든지 대금이라든지 이런 악기들이 주선율을 하는 피리가 쉴 동안에 끌어주는 걸 이제 연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연음 형식의 곡들은 관악합주라는 특징이 공통적이고요. 갈라치는 장단 같은 경우는 느린 관악합주다라는 게 있고요. 여민락 같은 경우는 사실은 관악합주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 얘는 이제 관현합주이긴 한데요.
대신에 아까 느린 우리 한 장단 20박장단이라는 거 이제 기억하시죠? 그래서 느리다 보니까 합주에서 이렇게 갈라치면서 뭐 처음에 그 한 배를 감지할 수 있게 알려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설명해드렸고요. 6번도 그냥 암기. 그래서 6번은 그냥 요거 그대로 선생님들이 몇 번 지워서 써가면서 그냥 외워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아명을 써드렸지만 뒤집어서 문제 낼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그래서 그냥 여민낙했을 때 승평만세지곡 이런 식으로 바로 아명이 떠오를 수 있게 암기 되시는 거는 이제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가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기악곡이 구전으로만 전해지긴 조금 힘든 면이 있겠죠. 아무래도 길이도 길고 또 여러 가지 합주를 하고 이러다 보면은. 그래서 악보가 있게 되는데 이 악서들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첫 시간에 당연히 다 외워지셔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 중에서 지금 세종실록, 세조실록, 그 다음에 시용향악보, 그 다음에는 악학개범, 대학전보, 대학후보, 소가원보.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것들은 관찬악보랍니다. 그래서 랍니다. 말투 왜 이래. 관찬악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찬악보라는 거는 궁중에서 만든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궁중에서 만든 것들이고 무슨 악보라고 되어 있거나 아니면 전보, 후보 하는 것들은 악보예요. 또 원보 하는 것도. 그럼 악보가 아닌 것은 악학개범 하나만 악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악에 대한 학문적인 괴범이에요. 그래서 괴범이란 말 우리가 안 쓰지만은 정전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쉽게 말하면 약간 바이블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악학개범에는 뭐 그런 뭐 아악 같은 계통의 악보가 조금 있긴 하지만은 악보가 주를 가진 거 있는 건 아닌데 얘네들은 이제 문헌이다라고 이제 통칭할 수가 있고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 민찬악보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는 관찬악보와 민찬악보라고 이렇게 관에서 찬한악보, 민에서 찬한악보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지금 동그라미가 안 돼 있는 거 4개가 이렇게 보이실 텐데 얘네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얘네를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겠고요. 금합자보가 1572년이고 유해지를 정확한 연대를 알 수는 없지만 1800년 경이라고 보고 있고 양금신보가 1610년, 금합 삼죽금보가 1841년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연도를 외워주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거는 이 4개만큼은 외워라. 제가 다른 것들 막 뭐 다른 민찬악보가 되게 많거든요. 걔네들은 다 연도를 외우라고 하진 않는데 얘네는 외워야 돼요. 그래서 특히 금합자보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최고의 가장 오래된 민찬악보.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또 금합자보 특징 뭐가 있었냐면은 이제 얘네들은 참고로 다 어떤 악기의 악보냐면은 검은고 악보입니다. 그만큼 검은고가 약간 우리나라에 뭐 피아노가 굉장히 인기 많아서 보급이 다 됐던 시절에는 집집마다 피아노 악보 다 있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검은고가 집집마다 다 있어. 그러니까 검은고 하는 게 그냥 약간 교양이고 일상이에요. 그러면은 악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서로 이때는 막 인쇄해서 하는 경우도 물론 관창 같은 경우 있었겠지만은 베껴가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흔했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 집에서도 있고 저 집에서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악보들이 다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그 중에 제일 오래된 형태가 지금 16세기 악보가 남아 있고요. 그 다음이 지금 양금신보죠. 그래서 이건 양금신보랑 그 다음에는 유해지라고 하는 곡이 악보집이 되게 나중에 중요해집니다. 삼죽금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설명은 다 하지 않겠고요. 연도 정도만 외워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18세기 후반의 변화를 보여준다라는 얘기를 왜 넣었냐면 딱 이 1800년도라고 하면 19세기로 넘어갈 때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18세기 후반기에 담겨 있는 건데요. 음악적인 변화가 되게 많아서 나중에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볼 예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악곡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 답해라. 요거는요. 이거는 제가 아까 전에 설명 잠깐 드렸던 것처럼 우리 악곡집의 표로 제가 뭐 이런 내용들 봐야 된다라고 넣어놓은 부분이 있댔잖아요. 그거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설명을 살짝 드리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어차피 다 오늘 볼 곡들이거든요. 그럼 이제 첫 번째로 여민낙이고 아명 당연히 외우셔야 되겠고 자, 창제 당세의 쓰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쓰임이 국악에서는 있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냥 감상용 이런 곡보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쓰임을 물어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제복례의 반주 음악이다 라는 거를 원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 당시에 반주를 할 때는 관현 합주였다라고 합니다. 그거를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 이게 이때는 이랬지만
궁중에 있을 때는 뭐 정제에 대한 반주를 할 텐데 궁 밖에 나와서는 검은고 악보로 전해졌다라고 했죠. 그럼 이때는 정제랑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그냥 기악곡, 혼자 연주할 수 있는 기악곡이면서 여럿이 모이면 또 합주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줄풍류 계통 악곡으로 이제 변하게 되는 것이다.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노랫말 했을 때 바로 이게 나와야 됩니다. 용비어천가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네, 뭐 뿌리 깊은 나무는 요것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해동 육룡이 나르샤 요게 또 있는데, 이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뿌리 깊은 나무는 이거는 우리말이랑 한자가 섞여 있는 말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한문으로만 된 가사, 그래서 예를 들어서 뿌리 깊은 나무 같은 경우는 근심지목, 나무는 나무인데 어떤 나무냐, 뿌리가 깊은 나무, 뿌리 근자에 깊을 심, 이런 식으로 해서 근심지목, 이런 가사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해동 육룡이 나르샤, 요거를 해동 육룡비, 이런 식으로 해서 한자로만 되어 있는 노랫말을 가지고 있는 그 노래가 이제 그 여민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민락 외에도 이런 국한문 혼용을 노랫말로 하고 있었던 치화평, 치풍경 이런 곡들도 있는데, 그거는 좀 곁다리로 저희가 보실 거고요. 자, 현행편성을 관현악이다, 요거 좀 의아하실 수가 있어요. 조금 전에 막 제가 줄풍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관현악이라는 거는 줄풍류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줄풍류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냥 이거는 현악 합주라고도 하고, 이거를 또 세악 편성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또 누구 중심이라고도 얘기하냐면 검은고 중심의 편성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관현악은 뭐냐? 이렇게 줄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피리 중심이란 얘기거든요. 이미 검은고 중심이 아니라 관현악은 향피리 중심의 편성이다 라고 이제 봐야 돼요. 그러면은 왜 민간에서 이렇게 줄풍류로 전승되던 건데 여기서 여민락을 관현악 편성이라고 했을까, 이게 궁금하셔야 되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줄풍류로만 전해지던 악곡이 일제강점기에 무대에 올리게 되면서 편성이 임의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근대의 산물이다 라고 이제 보셔야 되겠고, 저희가 역사적으로 보고 있는 뭐 여민락의 변천이라든지 고악보라든지 이런 거는 다 기본적으로 줄풍류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여민락 하면은 바로 무대에 올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관현악 편성의 여민락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게 조금 복잡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만 조금 참고를 해주시고, 선법이 또 중요합니다. 황종평조 해가지고 황태중임남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외워지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선법이 평조, 계면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여민락이나 지금 오른쪽에 있는 도드리 같은 경우는 둘 다 황종분 평조예요. 그래서 황태중임남 솔라도레미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밑도드리는 보시면은 아명이 수연장 지곡인데, 수연장 하면은 떠오르시는 게 있죠. 뭐냐면은 고려사 악지에서 우리가 이제 당학정제의 이름 중에 하나가 수연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수연장은 뜻이 뭐냐면은 목숨 숫자에 연장, 길기를 이제 바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정제랑은 얘는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름을 그냥 붙인 거예요. 좋은 거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당학곡이 뭐 이렇게 황하청 같은 경우도 당학곡 정제의 이름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나중에, 아명은 근대기에 붙은 이름인데 옛날에 있는 좋은 이름들을 가지고 와서 붙여가지고 그냥 이름만 같지 공통점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어자랑의 관계가 되게 중요한데요. 보어자라는 곡은 아까 황종 C라 그랬어요? E 플랫이라 그랬어요? C라고 했습니다. 당학곡이에요, 당학곡. 그래서 당학곡은 이제 보어자, 낙양춘 두 곡만 전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보어자라는 곡은 궁중 안에서만 연주되는 곡이지만은 이게 풍류방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많은 파생곡을 낳았어요. 근데 그거의 대표적인 곡이 바로 이 도드리라는 곡이고요. 이 보어자의 환두환입 이런 얘기는 나중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관련이 있다라고만 보시고요. 장단은 도드리 장단, 한 장단에 몇 박이죠? 이거는 6박이다. 그거 외워주셔야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황종평조, 그 다음에 이제 줄풍류 편성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이거가 이제 원래는 그냥 도드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도드리라는 말 자체가 도드리가 이제 도돌이표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되돌아간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막 반복이 많은 걸 얘기하는데, 그 도드리라는 말이 이 환입이라고 하는 요 한자어를 우리말로 풀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도드리에서 왔기 때문에 원래는 그냥 도드리라는 이름으로만 부르고 있었다가 이거를 이제 옥타브 정도를 올려
옮겨가지고 변주를 하면서 웃도드리라는 말이 생겨나게 되고, 그래서 원래 있던 곡을 밑도드리라고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저희가 오늘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보실 거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현악영산해상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제일 끝판왕, 제일 중요한 곡이라고 할 수 있는 곡이에요. 그래서 이 곡의 암영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최초 문헌 기록에 관련해서 점차 이제 최근까지 이제 출제가 되고 있었거든요. 악학개범이라고 하는, 이거는 성종 때 그 책이에요. 1453년도 책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책에서 여러 가지 그 음악에 대한 기록들을 해놓는데 그 중에 향악 정제를 소개를 하는 부분에서 학연화대 처용무 합설이라고 하는 정제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처용무라는 그 정제와 학무라고 하는 정제와 연화대라고 하는 정제를 합쳤어. 그럼 이거는 뭐냐면은 정말 그 연말에 날의 행사를 위해서 하던 정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교회 같은 데에서 연말연시에 송구영신 행사를 한다. 그럼 평소보단 다르게 뭔가 좀 크게 막 편성도 하고 평소 안 오던 사람들도 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궁중에서 삿달 금음날이 제일 음기가 센 날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제일 많은 날인데 그날 이제 귀신을 쫓기 위한 행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 정제 하나도 사실은 되게 화려한 건데 세 개 정제를 합쳤으니까 이게 이제 조선시대의 그 역대 모든 정제 중에서 제일 규모가 큰 정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정제 행사 중에서 그 중에서 이제 이 학연화대 요거를 하고 있을 때 영산해상 불보살이라고 하는 노랫말을 가진 영산해상이라는 노래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적혀 있는 게 역사상 이제 가장 오래된 기록에 해당을 하고요. 그러면 원래는 이게 영산회상 불보살이라고 하는 7글자의 한문시를 이제 가사로 하고 있는 성악곡이었어요. 이것도 원래는. 그런데 이게 또 그 다음부터 봤더니 궁중에서보다도 민간 풍류방에서 검은고로 연주를 하고 있더라. 그러면은 이게 궁중에서 정제로 연주됐을 때는 관현합주였었다가 이제 민간에서 전해져 올 때는 검은고 중심의 편성으로 넘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조금 복잡한데요. 이게 구성곡을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좀 줄임말로 써놔서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런데 기본이 되는 상령산이라는 곡이 원형이에요. 원형. 그래서 이 원형이 아까 전에 우리가 그 정제에서 연주됐었던 그 영산해상의 원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이제 어쩌고저쩌고 파생이 되고 해가지고 상령산, 중령산, 세령산, 그 다음에는 가락을 덜어낸 가락더리, 그러고 나서는 삼하염이 우리 아까 전에 도드리 계통의 장단에서 봤었던 사면도드리, 하연도드리, 연불도드리, 그 다음에는 타령군악이 우리 아까 12박 장단으로 했었던 12박에서 4박, 저도 이제 12박으로 오랫동안 알고 있었다 보니까 4박의 타령 장단으로 하고 있는 타령군악, 요렇게 해가지고 지금 구성이 9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외우는 것까지 저희가 교과서 분석반에서 다 하셨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파생 관계, 요게 너무 중요한데, 상령산이 원곡이고 중령산, 세령산이 파생되고 가락더리는 세령산의 가락을 덜어내고 연주한다 까지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원곡인 영산해상, 상령산에서 나온 거는 가락더리까지다. 그리고 나머지는 딴 데 있다가 붙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선생님들이 서술하실 수 있게 연습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천년만세라는 건 또 뭐냐, 우리가 조금 전에 군악까지 총 9곡이 있다라고 했죠. 그럼 여기까지가 현악 영산해상인데 여기다가 플러스로 더 붙게 되는 곡들이에요. 그래서 천년만세에는 이 세 가지 악곡의 악보까지가 교과서에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악보 외우는 것까지 총괄평가에서 다 다뤘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좀 쉽게 보실 수 있는 곡들이고요. 가진회상은 뭐냐, 천년만세까지 9곡에서부터 총 12곡을 다 했어. 그랬을 때 다 갖췄다. 그래서 가진회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거를 이제 암영으로 해서 정상지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가보시면 평조회상이 이제 현악영산해상을 4도를 낮춰가지고 이제 만든 곡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4도가 낮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줄풍류가 아니라 관현합주다, 8곡이다. 그러면은 앞에 9곡에서 뭐가 빠진 거죠? 하연도드리가 빠졌죠. 그러면 왜 하연도드리가 빠졌냐? 우리가 사면도드리와 하연도드리는 어떤 관련을 가지고 있냐면, 이게 칠계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자면은
B플랫 조예인 거예요. 이거는 약간 관련은 있지만 딱 이렇게만 보시긴 어려운데, 예를 들어 서양 음악으로 치자면 B플랫 메이저야. 근데 이제 하얀도드리는 4개법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쉽게 얘기하자면 E플랫 메이저로 이렇게 내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조를 내렸다 보니까 이게 현악기는 가능해. 현악기는 이제 쉽게 건반에서는 이렇게 조옮김하는 게 물론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만 옮길 수가 있는데, 관악기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내려가니까 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얀도드리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해주시고, 이거는 이제 관악 영산해상에서도 마찬가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평조 상령산이 반주하는 정제 춘행무가 이번 말고 그 전년도 시험에 좀 복잡하게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제 관련해서 계속해서 되게 강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교과서가 개정됐을 때도 정제 부분이 더 많이 좀 강화됐다라고 생각하시고 정제를 열심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악 영산해상 밑에 보시는데, 여기서 문제 나왔었던 부분이 뭐냐면은 향당교주에서 이게 17년도에 아마 나왔을 거예요. 이게 상향도주의 뜻을 보시면은 불규칙적인 20박의 상령산이 있어요, 원래가. 근데 이거를 규칙적인 10박으로 변주를 해서 정제 반주를 했을 때 이거를 곡 제목을 향당교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향당교주가 향과 당을 교주한다라는 뜻으로 옛날에 역사적으로 쓰인 표현도 맞아요. 근데 곡 제목으로도 이렇게 쓰였어요. 그래서 이제 국악이 이런 게 조금 저희가 헷갈리는 건데, 이렇게 쓰였을 때 뭐가 달라졌냐? 그러니까 원곡인 이 관악 영산해상의 상령산이랑 뭐가 다르냐를 서술하는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정제 반주에 쓰였다라는 걸 이제 좀 봐주시고, 함령지곡도 암영인데요. 사면도드리에 이걸부터 해가지고 원래는 아까 전에 그 영산해상 현악 영산해상에서는 사마염타군이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얀도드리가 빠진다라고 얘기했었죠. 그 다른 영산해상에 왔을 때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염타군까지, 그래서 삼염타군 이렇게 4곡을 연주를 하는 것을 함령지곡이라고 하고, 이것도 이미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이미 나왔다라는 것은 그거 너네 뭐 알고 있지? 그럼 거기에서 한 번 더 생각한 거를 문제를 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출제가 된 게 뭐가 있는지 아시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알아주셔야 되겠고, 상열사에서 여문형식 갈라티는 장단 나오는 거 보셨고요. 마지막으로 취타풍류 보실 텐데, 이 5가지 악곡이 이거는 뭐냐면 취타라고 했을 때는 이 한 곡만을 가리키고, 이게 아까 전에 어떤 곡에서 왔다라고 했었죠? 대취타에서 온 곡이 바로 이제 취타예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파생곡들을 이렇게 만들게 돼서 이거를 쭈르륵 연주해서 모음곡으로 연주를 했을 때 취타 풍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자, 유래를 뭐 대취타에서부터 이렇게 쓰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것도 맞고요. 애초에 이제 궁중에서 연주했다라고 하면은 왕만 떠올리실 수가 있는데, 왕이 행차할 때 그 기세를 세워주는 것도 이제 군대에서 또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군대에서 이제 군악대가 사실은 그런 뭐 대통령 행사 같은 데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이제 수문을 열 때라든지 뭔가 어떤 기념적인 행사를 할 때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그런 군대라는 말을 군영이라고 했어요, 옛날에. 거기에 있는 군악대를 우리가 세악수랑 취고수 이렇게 둘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취고수는 뭐냐? 말 그대로 불고 친다라고 해가지고 뚜뚜뚜 불거나 둥둥둥 치거나 이런 식으로 약간 타악기 위주로 하는 취고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악수는 여기서 세는 가늘 세자를 쓰는데, 이 가늘다라는 말은 또 언제 쓰냐면요, 세악 편성. 그래서 세악 편성이란 말을 우리 아까가 어디다 썼냐면은 줄풍류에다 썼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율을 얘기할 때 세악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율악기가 주로 있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면육각, 그러니까 필이라든지 대금이라든지 해금이라든지 이런 선율악기들이 같이 주로 편성되는 이런 것들을 세악수가 연주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군악대에 해당하는 이제 군영에 해당하는 이 사람들은 크게는 취고수와 세악수가 있는데, 이 취고수가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는 전통이 누구라고 이어지냐면 대취타로 이어지게 되는 거고, 세악수가 지금 취타 풍류로 이제 이어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아까 국악 같은 경우는 쓰임이 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 쓰였냐라는 거를 또 중요시하게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이런
그 군형에 있는 악대를 전부 고치다, 후부 고치다 이런 식으로 또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 그거에 해당하는 악곡을 써라 막 이런 것도 이미 10년대 초반부터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릴수록 진짜 뭐가 많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실 텐데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거를 먼저 외워주시는 거를 이번 주에 꼭 하시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차근차근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쉬는 시간 가졌다가 오늘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